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97번째 시간입니다. 대보름을 지났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모든 민속놀이의 총집합체였던 듯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 정월 대보름은 비 소식도 있었고 근근히 나온 보름달을 겨우 보는 정도에 그친 듯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봄은 비 소식과 함께 여전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봄을 향하여 희망을 갖는 마음을 가집시다. 오늘도 계속해서 진주 사람 정행길 제가 쓴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동창회의 에피소드부터 읽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울의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문회의 에피소드 정행길이 동창회를 이끌어 가던 초창기 때의 일이었다. 우리 더 늙으면 시내에 있는 요양원을 방문해서 노래 봉사를 하고 또 우리도 거기서 같이 놀다가 오자. 더 늙기 전에 악기 하나씩을 배우자. 30기 동기 친구들은 모두 그러자고 호응해 주었고 당시 비교적 고가였던 기타도 한 개씩 사서 메고 모교의 교실 하나를 빌려서 거창하게 밴드 결성을 위한 기타 연습을 시작했다. 그런데 2주쯤 연습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어깨가 아프다고 했고 또 한 사람은 손가락에 물집이 낫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로 15명의 예비 기타리스트들이 모두 중도 하차를 했다. 수개월이 지나면서 결국은 밴드는 포기하고 정행길은 혼자서 색스폰 레슨을 받았다. 마산 시향 소속인 여성에게 처음 배우다가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몇 개월을 열심히 배워 드디어 경찰서 앞 김진홍 색스폰 학원 연말 발표회에서 무연주를 했다. 정행길의 색스폰은 첫 무대였다. 그 이후로도 색스폰 연주에 전열을 쏟았다. 연주를 할 수 없으면 배운 건 헛사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고 또 했다. 주로 부른 곡들은 썸머타임, 에모, 봉숭아, 봄날은 간다, 마이웨이 등등 매일 저녁밥을 굶더라도 연습은 빼먹지 않았다. 그저 문산 일터로 방문해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을 만나 힘들지 않고 배우게 된다. 문산에서 내일을 여는 집을 막 시작한 터라 안정이 될 때까지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었다. 끊임없이 악기 하나를 연주하기 위한 그의 의지는 놀라웠다. 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실로폰을 연주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합주회하면서 노인시설 같은 데 위로 연주도 다녔다. 그런 활동은 쉼터 선생님들과 엄마들이 더 좋아했다. 색소폰 이야기는 둘째 딸이 사는 미국으로 갔을 때도 이어진다. 한 번 가면 체류 기간이 제법 길 때도 있다. 머무는 시간이 길어 색소폰을 들고 갔던 때였다. 한 3년쯤 배웠으니 악기에 따라서 음색이 다르다는 걸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엔 모든 색소폰 소리가 다 똑같이 들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일제 야마하 흰색은 음색은 얇고 경박하게 들렸고 다른 사람이 부는 색소폰은
중후하게 들렸다. 왜 이런 걸 샀었나 자주 후회가 되고 자신의 악기 소리가 듣기가 싫었다 한다. 악기를 바뀌어야겠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었다. 둘째 딸 주경이는 엄마 색소폰은 미국에 많이 있으니까 미국 오시면 물어보고 골라서 삽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해서 미국에 간 길에 워싱턴 뮤직 센터로 가보았다. 그야말로 악기 천국이었다. 2층의 색소폰 파트에는 여러 브랜드의 색소폰들이 박스에 잘 포장될 채 진열되어 있었다. 가게 주인은 그걸 뜯어서 불어보라고 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인사동 악기 상가에 가면 브랜드 이름이 새겨진 새 악기는 뜯어야만 악기가 보이는데도 미리 불어보고 음색을 들어보기는커녕 보지도 못하고 값을 치르고 나서야 그 상자를 열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게 몇 케이스든 뜯어서 불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버려도 개의치 않았다. 이럴 수도 있구나. 속으로 흥분되는 마음을 억누르면서 갖고 갔던 마우스피스를 끼워 여러 개 뜯어서 불어보았다. 다른 손님이 뜯었던 것까지 연화무게도 넘게 불어본 것 같았다. 어느 게 제일 낫노? 곁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딸 주경이에게 물었다. 꼭 마음에 들어 사고 싶었던 광택이 없는 무광의 색소폰을 가리켰다. 망설임 것 없이 그 악기를 샀다. 딸은 엄마한테 색소폰을 꼭 사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니 퍽 기쁜 모양이었다. 본인도 색이며 소리며 나무랄 것이 없어서 딸이 사준 색소폰으로 자주 연습을 했다. 지금도 그 색소폰은 자기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긴다. 전혀 실증도 안 나고 언제 들어도 좋아서 끼고 살다시피 한다. 언젠가 동호회에 연습하려 갔던 날, 약 50명 회원 중에서 그녀의 악기가 제일 좋은 거라고 원장이 말했다. 만들 때마다 한꺼번에 생산된 악기라도 같은 건 하나도 없는 거라고. 참 운 좋게도 좋은 악기를 사셨네요 했다. 너도 나도 남자들이 한번 불어보자고 했을 때 잘하지도 못하면서 악기만 좋은 것 가진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좀 부끄러웠다고 한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연주에 몰두한다. 갖고 가는 짐이 많아도 색소폰을 들고 다닌다. 그곳이 야외일 때는 악보가 들어있는 반죽이랑 스피커까지 가방이 여러 개가 된다. 그걸 다 들고 다니며 색소폰이든 노래든 아름다운 음악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고운 심성. 진주여고 동창회를 하는 1박 2일 짧은 여행에도 스피커까지 챙기고 강원도 전교장에서 추억의 작은 음악회를 한 적도 있을 정도. 전교장을 함께 갔었던 동문들은 그날을 추억하며 아름다웠던 밤이었다고 추억한다. 그렇게 정행길은 음악을 좋아했다. 마지막 남은 1도까지 그 임계점을 넘어설 때까지 고수의 위치로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추억 한 토막을 소개한다. 정행길은 어느 해 일신축제 때 무대에 섰다. 동문 네 사람, 도청 부녀국장, 문화예술국장을 두루 거친 후배인 유혜숙과 동기인 김혜자, 오영화, 정행길 그렇게 넷이서 사중창 노래를 했던 적이 있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멜로디는 물론이고 그 서정성 때문에 듣는 이의 가슴을 촉촉이 적시는 정지용의 시 향수로 감동을 끌어내고 싶었다. 네 사람이 다 같이 노래를 좋아했기에 금방 의기투합했다. 유혜숙이 잘 아는 음대 교수를 초빙하여 몇 번이나 지도를 받았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멋진 무대를 꾸미고 싶었다. 무대 의상으로 뭘 입을까? 설왕설래 논쟁 끝에 청바디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기로 정했다. 앵콜이 터지면 어쩌나 배부른 걱정까지 했다고 했다. 앙콜 곡으로는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에 나오는 꿈속의 고향도 연습했다.
그리고 시작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했다. 가만히 서 있다가 무대 커튼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무대 안쪽에서 허밍으로 전주곡을 부르면서 걸어 나갈 것인가 서로 치열하게 의논했다. 결국 허밍을 하며 걸어 나온다로 정했는데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들의 예상이 적중해서 멋있는 시작이 되었다고 모든 동문들이 좋아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의 한 장면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눈 언저리가 촉촉했다. 전혀 실수 하나 없이 산 인생은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 정행길이 졸업했던 진지여고 삼식이가 모교를 졸업한 50년 만에 학교를 방문하는 홈커밍 데이가 열리는 날이었다. 서울에서, 뉴욕에서 친구들은 그날을 위해 속속 모교에 도착했다. 꿈 많던 소녀 시절에 다녔던 모교의 교실은 이미 사라진 지가 십수년이 흘렀다. 옛날의 교실들은 너무 낡아서 헐려지고 지금의 교사로 멋지게 바뀌었다. 처음 설립자 효주 허만정 선생의 유지에 의해 성공한 그 아들인 승산그룹 회장 허왕구님이 고맙게도 100억의 자금을 희사하여 유럽풍의 멋있는 교사를 지어주었다. 랭킹 몇 위 안에 든다는 멋지고 멋진 지금의 교사는 70을 맞은 소녀들의 추억을 소환하기에는 아쉬웠다. 하지만 모든 것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 건물이라고 영원할 순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나이 든 소녀들은 그때의 추억을 어딘가에 자꾸 대입해보는 곳이었다. 전에 우리 교실은 이쯤이었지 하며 친구들은 눈시울이 촉촉해졌다. 손으로 잡아도 잡힐 것 같았던 젊음이 어느새 가버리고 그녀들의 가슴에서만 옛날의 운동장, 파란 잔디밭, 한 아름이 넘던 느티나무가 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세상은 유한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젊은 날의 추억이 가슴 깊이 진하게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칠순자치의 상징으로 모교 교정의 기념식수를 하기로 정했다. 무슨 수종이 좋을까 의논 끝에 교화가 흰 목련이니 하얀 목련을 구하자 하여 아는 분을 통해서 나무를 구했다. 수형이 괜찮습니까? 몇 년이나 된 건가요? 소개하신 분은 걱정하지 말라며 그냥 좋다고 해서 믿었다. 스케줄은 바쁘고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중간 사람만 믿고 그대로 학교로 운반해 달라고 했다. 50년 만에 모교를 처음 와보는 친구들 앞에 나무가 도착했다. 맙소사, 키만 뻘쭉하게 크고 수형의 아름다움은 찾아보려야 볼 수가 없었다. 아담하고 예쁜 수형을 상상하고 심을 자리에 굴착기로 땅도 파두었는데 수형은 그냥 볼품없이 키만 크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교장 선생님까지 계시는데 바꾸어 심기엔 시간이 없었다. 심은 다음 옆의 나무와 어울리게 전정을 잘 하기로 하고 심을 수밖에. 사람의 생각이란 그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 중의 한 실수에 대한 일화이다. 제5부 이루다 130페이지 이성자 화백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이성자 화백은 도불작가 1세대로 그의 생전 70회 이상의 개인전 및 300회 이상의 단체전을 세계 각지에서 개최했으며 에꼴 드 파리 소속 유일한 한국 화가였다. 이성자 화백이 태어날 무렵 그의 부친은 하동 군수를 지냈고 이어 김해 군수를 거쳐 장령 군수가 되었다. 형제 중 유난히 부친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성자는 어린 시절을 김해 장령 등지에서 보냈다. 장령 읍내에서 화항사는 지척이었고 보통 학교에서 군청 관사로 돌아오려면 개천을 건너야 했다. 그 개천의 찬물에 들어가 큰 돌을 들쳐 가재를 잡기도 하고 봄에는
은백색의 순을 비집고 나오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삐삐를 얼마든지 뽑아 먹었다. 뽀얀 털이 보송보송한 삐삐는 생명의 시작인 양 결이 고왔다. 오물오물 씹으면 단맛이 났다. 늦봄이나 초여름에는 아직 푸릇한 밀 이삭을 태워 먹으며 목가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다. 정년을 맞이한 부친을 따라 진주로 온 이성자는 진주 중앙초등학교를 거쳐 일신여자 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갔다. 학교 도서관의 문이 닫힐 때까지 빅토르 류고, 모파상, 발자크의 소설을 읽고 렘브란트, 세잔, 반 고흐의 미술 서적들을 즐겨 읽었고 그림을 곧잘 그렸다. 계속 공부가 하고 싶어서 단식 투쟁을 벌여가며 겨우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 유학을 간 일은 유례적이었다. 일본 동경의 지센 여자대학 가정학과에서는 수리, 기계, 양재, 건축, 영양학, 의학, 섬유, 심리학, 요리 등을 배웠고 특히 건축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이성자의 삶은 결코 화려하고 쉬운 일생이 아니었다. 1951년 프랑스로 건너가 본격적인 창작 활동에 들어간 이화백은 유화, 목판화를 비롯한 동양적 향취와 이미지를 담은 도자기 같은 조형 작품을 꾸준히 내놓는다. 이성자만의 한국적 사상과 시정은 프랑스 미술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그 흐름 속에 합류되었고 유럽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세계 전역에 걸쳐 작가의 지위를 굳혀 회화 1300여 점, 판화 1만 2천여 점, 도자기 500여 점을 남겼다. 파리 시립미술관장이었던 아이라세뉴는 이성자 씨는 자신의 동양적인 유산에서 나온 오묘한 성격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서양 미술의 흐름 속에 용기 있게 합류한 본보기라고 호평하였고 파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동양의 예술가로 동력의 대사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1965년 이성자는 도불 15년 만에 고국의 땅을 다시 밟았다. 세 아들도 만났다. 두고 간 아이들이 모두 20대 청년이 된 뒤였다. 감개무량했다. 서울대학교 의대의 함춘홀에서 해화 37점, 판화 40점으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회는 사르팡디의 갤러리 레이몽 나생타의 도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국의 미술계와 전혀 무연한 작가가, 그것도 파리에서 큰 성공을 거둔 작가가 갑자기 서울에 나타나 문화계에 충격을 준 것이다. 평론가들은 입을 모았다. 자연에 대한 관찰과 사색을 통해 이성자의 예술은 한국인의 숨결, 곧 생활의 구조를 한 올까지 분해한 다음 그것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색동무늬 변환의 화가가 펼쳐 보이는 밝고 화려한 색채는 화면을 한 부분 한 부분 수놓듯이 장식해 간다. 화폭에 담긴 수많은 점의 무리는 강렬한 시각적 느낌을 전달하며 부분이 전체를 만들어내듯이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낸다. 이것은 오랜 예술적 고뇌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한없이 부드럽고 오랜 그리움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 오래 떨어져 보지 못한 아들의 그리움이 담긴 오작교. 조병화 시인은 그림을 보자마자 시로 읊는다. 오작교는 이화백이 65년 첫 귀국 전시회를 앞두고 15년 만에 새 아들을 만난 날을 기다리며 그린 그림이다. 이 귀국전에서 오작교를 본 조병화 시인은 같은 제목의 시를 이성자 화백에게 헌정했다.
오작교 조병화. 이것은 동양에만 있는 달이다. 이것은 동양에만 있는 눈물이다. 이것은 동양에만 있는 그리움, 아롱진 사랑이다. 동양의 지혜로 가로놓인 은하수, 먼 별들의 다리. 1년에 한 번 만났다 헤어지는 사랑을 위한 하늘의 다리.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만 놓이는 동양의 달이다. 그리움이여, 너와 나의 달이여. 이후 서울의 현대 화랑을 비롯하여 전 세계 화랑과 미술관에서 수많은 전시회를 열었고 찬사를 받았다. 이성자 화백은 한국 풍토에서 나오기 어려운 거장이었다. 그녀의 자존감은 고결한 품위를 지킨다. 그리고 끝없이 새로움에 도전한다. 이성자는 1968년 남프랑스 뚜레드에 자신의 아틀리에를 구했고 1997년에 자신의 설계로 은하수를 완성하고 프랑스의 문화재가 된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인생, 신상호 작사 작곡, 소프라노 심소희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 봄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견뎌내고 보니 어느덧 봄이더라. 숨막히게 더운 여름, 지쳐 쓰러질 것